네. 제가 마지막인가요? 두 분 하실 겁니까? 아, 그런 거죠? 예. 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이 추천해야 되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장 높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부터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위원회도 주로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이 추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사실은 좀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모든 공직자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나름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모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이분이 나쁜 짓을 했는지 과거 뭐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공직자 고위공직자 검증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당에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분한테 우리 당에서 이게 추천하려고 지원한 분한테 당신 이런 서류 내시오 저런 서류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몇 번 겪고 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좀 이거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것을 좀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좋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려고 하면 이런 서류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가지 무슨 서류 리스트 같은 거,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예, 정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 체크리스트만 받아도 상당히 걸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 국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정작 추천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참 뭐 또 국회에서는 무슨 인사청문회 따로 해가지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도 높이고 이 기본적인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무처에 좀 어디 한 부서에 이런 거를 좀 지원하는 업무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장님하고 같이 회동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이거를 꼭 한번 어디 부서에 기존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처 당직자 전체의 그런 인사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다 일부 맡겨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지원하는 특별히 몇 명으로 좀 구성을 해갖고 한다든가 이런 일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시죠? 아이디어죠? 괜찮아 봬요.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회 입법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국회 입법 지원 국회 종합 입법 지원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 업무방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통상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 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이런 정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입법조사처는 정책 분석이나 의견 전망 등을 주로 하고 있고 국회 도서관은 해외 법률 사례 등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주로 회신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의원실에다가 회답을 이제 해달라고 의원실이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자기한테 의뢰한 것만 보고 국회 도서관에다 의뢰한 걸 못 봐요. 또 국회 도서관은 자기한테 의뢰한 것만 보고 또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중복되는 일들을 쓸데없이 해요. 실제로 서로 나중에 온 거 보면 상당히 중복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자체를 만들 때 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원이 도서관에 뭘 의뢰했고 입법조사에 뭘 의뢰했다. 서로 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서로 중복되는 걸 좀 피할 수 있고 이 서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서로 업무 분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제가 괜찮은 아이디어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께서 국회의원하고 보좌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그때 미투 운동이 한참 문제가 될 때 국회 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 응답자 400명 정도가 응답했는데 약 50% 정도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실 문제예요. 국회 내에서. 그런데 3년간 국회 내에 성희롱 고충 상담소를 지금 우리가 2명 운영하고 있는데 고충 상담 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리고 3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없는 걸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고충 상담소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회 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희롱 문제가 실제로 제대로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회 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문제도 하고 비밀도 보장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고충 상담소를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열흘 후에 개소합니다. 회관에. 예, 전문가를 모셔왔고 우선 임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뭐 오늘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뭐 토론회하고 뭐 정책개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1년에 86억 원 예산 편성돼 있고 약 9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뭐 제2의 특수활동비다 깜깜이 쌈짓돈이다 해가지고 몇 명이 검찰에 고발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책개발비 쓴 것 증빙서류 정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거를 집행하는 게 주로 보좌관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 보좌관들이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좌관들 데려다 교육을 좀 시키세요. 네, 다 집합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증빙 제대로 갖추는 작업을 먼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예. 하여튼 그 제도 개선을 사무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이건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만 것이 아니라 보좌관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근데 원래 이 정책 개발비라고 하는 게 그 저 의원들 세비 올리면 하도 여론이 안 좋아서 공무원들 세비는 올리는데 못 올려가지고 이거 조금 보존해 준다고 만든 제도예요. 이게 정책 개발비야. 그러니까 대충 레포트 내면 갖다가 보좌관들이 내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요번에 좀 너무 요란을 떤 겁니다. 이게. 근데 다만 이제 그 용역 준 거 그거를 갖다가 돈을 돌려받았다든가 이런 과도한 것 때문에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좀 매도되는 측면은 안타깝고 이제 그런 일은 다시 안 생기게끔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죠. 근데 무슨 이 연구단체나 여기에서는 대충 여기가 무슨 국회의원들이 뭐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대충 여기저기 거 좀 좋은 얘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내면은 그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심각한 것도 전 좀 마뜩찮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할 겁니다. 그건 하는데 예.